따뜻한 율무차 한 잔, 또 구수한 잡곡밥. 우리에게 참 친숙한 곡물이죠. 바로 율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냥 곡물로만 생각했던 이 율무가 한의학에서는 의인이라는 아주 귀한 약재로 쓰인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작은 씨앗 하나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글쎄요, 이 작은 율무 한 알에 아주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 또한 위대한 장군이 겪었던 억울한 사연까지 얽혀 있다면 좀 놀라우신가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율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깊은 뜻을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 뿌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이죠. 우선 이 율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식물인지 그 본래 모습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우리 곁으로 오게 되는 걸까요? 율무는 사실 벼와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이죠. 뜨거운 여름 햇볕과 또 축축한 장맛비를 듬뿍 먹고 자라나는데요. 어찌나 숙축하는지 사람 키를 훌쩍 넘겨서 2m까지도 자라납니다. 그렇게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이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쯤이면 아주 단단하고 영양이 꽉 찬 씨앗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죠. 원래 율무의 고향은 동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진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에서 잘 자라겠죠? 네, 바로 그곳이 경기도 연천입니다. 연천의 땅과 기후가 이 율무가 자라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라서요.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이 바로 이곳 연천에서 나옵니다. 율무의 고장이라고 불릴만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율무는요, 그냥 먹는 곡물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약전이라는 곳에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약전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약품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무는 그 효능을 나라에서 공인한 아주 엄연한 약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율무의 딱딱한 정모는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요. 그 이름 속에 담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왜 하필 의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 애틋한 전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죠. 아주 오랜 옛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랑과 여위. 모든 것을 잃은 두 아이는 서로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서 그 힘든 세월을 함께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둘은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렸지만 안타깝게도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이랑이 온몸이 붓고 피를 토하는 아주 심한 병에 걸리고 만 거죠. 아내 여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아주 오래전 이랑의 아버지를 살렸다는 그 약초에 대한 희미한 기억 하나만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온갖 고생 끝에 한 달 만에 그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약값을 치르기 위해 무려 49일 동안이나 온갖 굳은 일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운명이 참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약을 손에 쥐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남편이 이미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죠. 깊은 슬픔에 잠긴 여인은 과거에 자신들이 도움을 주었던 한 선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어렵게 구했던 약초 씨앗을 건네면서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부디 이 씨앗을 잘 길러서 저희처럼 이런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여인은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여위의 마지막 뜻을 전해받은 그 선비는 이 씨앗을 널리 퍼뜨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안타깝지만 숭고했던 사랑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죠. 아내 여위의 이름에서 의자를, 남편 이랑을 뜻하는 이자를 따고 씨앗을 의미하는 인자를 붙여서 의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무의 약재명 의인에 깃든 슬픈 전설입니다. 참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죠.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그 선한 마음이 어떻게 오해를 낳고 또한 위대한 장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됐는지 율무와 얽힌 또 다른 기구한 사연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후한 시대의 명장 마원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마원 장군이 남쪽 지방을 정벌하고 돌아오는데 글쎄 전리품으로 챙긴 것이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병사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술에 가득 율무 씨앗을 싣고 돌아온 거죠. 하지만 이 숭고한 뜻이 그만 오해를 사고 맙니다. 정치적인 적들이 저것은 율무가 아니라 뇌물로 받은 진주다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일로 마원 장군은 관직까지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율무를 진주로 오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쪽 지방에서 나던 율무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품종이 좀 달랐다고 해요. 알이 유난히 크고 또 색이 아주 희고 빛이 나서 언뜻 보면 정말 진주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터무니없는 모함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안타까운 이야기에서 의명주라는 고사성어가 태어났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율무를 빛나는 구슬, 즉 진주로 오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결백한 사람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을 때 바로 이 의명주라는 말을 쓰면서 마원 장군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자, 이렇게 전설과 역사 속에 깊이 자리한 율무.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조상들은 이 율무를 실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지혜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알아보죠. 한의학에서 보는 율무의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딱 4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이수삼습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수라는 건 소변을 잘 나가게 해서 물기를 터준다는 뜻이고요. 삼습은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고여있는 습기를 스며들게 해서 빼낸다는 의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물을 잔뜩 머금어서 축축하고 무거워진 스펀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스펀지를 부드럽게 꾹 짜서 물기를 빼주는 것. 바로 그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우실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습기, 즉 습이 쌓여서 생기는 여러 문제에 율무를 써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거나 꼭 비가 오려는 날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찌뿌둥하게 느껴질 때, 또 피부에 사막이나 뾰루지 같은 것이 잘 생기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율무를 살짝 볶아서 구수한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매일 밥을 지을 때 한 줌씩 넣어서 잡곡밥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율무의 좋은 점을 꾸준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경험적인 지혜를 오늘날의 과학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율무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피부를 좋게 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결국 옛 어른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그 효능들이 현대 과학이라는 언어로 하나씩 다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율무가 나에게도 잘 맞을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율무는 특히 몸에 습기가 많으신 분들, 우리가 흔히 습한 체질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더 잘 맞습니다. 혹시 평소에 몸이 잘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혀를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혀가 전체적으로 좀 통통하게 부어있고 그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나 있다면 아, 내 몸에 습기가 좀 있구나 생각하시고 율무의 도움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율무라도요,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분들에게는 율무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수섬습 작용 기억나시죠? 몸의 수분을 아래쪽으로 빼내는 성질이 자칫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신 중이시거나 혹은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율무는 잠시 멀리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신다면 율무 속에 담긴 이 오랜 지혜를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